안녕하세요. 진심토크 김영도입니다. 오늘은 정치인 중 누구보다도 국민의 말과 뜻에 귀를 기울이며 앞장서 실천하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뒷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사선을 달려온 조경태 의원을 만나 그의 정치관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 7월 인터뷰 이후 거의 반년이 넘어 두 번째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지역구와 국민들이 또 원하는 곳, 그런 현장에서 함께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의정 활동에 주력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그 난민 문제, 그다음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좀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또 난민법 폐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난민법 폐지를 위해서 전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호남 지역, 또 영남 지역, 수도권 이렇게 다녔는데, 앞으로도 그 의정 활동의 저는 초점은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좀 더 실행에 옮기겠다, 그런 자세로 제가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또 최고위원으로 네. 이게 출마를 하셨는데, 지금 그 출마하시고 나서 등록하시고 나서 이제 합동 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주하게 바쁜 일정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 당의 전략도 마련해야 하는 어떤 막중한 그런 자리가 또 만들어지면 또 중압감도 그만큼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정 활동의 폭도 앞으로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기대가 되는데, 우리 의원님 그런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운동화에 있지 않을까. 제가 운동화 국회의원이라, 운동화 정치인, 운동화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닉네임도 있거든요. 그 운동화를 신고 이제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은 아직까지도 어렵고 힘들게 또 생활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과거의 청년들은 그래도 뭐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갈수록 그 지원문도 좁아지고 또 미래에 대한 그 삶이 많이 좀 불안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외국에 이렇게 좀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나라들,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의 청년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표정들도 밝고 자신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지금부터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또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가 에너지가 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선도 한창 바쁘실 텐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신 의원님과 함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진심 토크 키워드 인터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누드 모델. 예전에 의원님께서 누드 모델로 나온 사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또 사진이 그 가수 김범수하고 또 비슷하단 말이죠. 얼핏 보기에. 혹시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나요? 김범수 씨가 들으면 조금 실망스럽겠지만 제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 포스터를 제작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 해서. 정치 신인으로 이제 도전했을 때, 제가 상반신을 이제 탈의하고, 아마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아마 유일한, 그 당시에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사진이었다고들 합니다만은, 제가 그때 표방했던 게 깨끗한 정치, 감출 것 없는 정치, 정직한 정치를 하겠다 하는 그 표현을 굉장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저희 그 아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선거 비용도 없고 또 정치 경험도
일천한 상태에서 뭔가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표현할 방법이 그렇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한테는 정치가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쪽에 뜻을 두신 것은 보면은 그 노점상들이 네.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단속하면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기고를 좀 봤습니다. 열정과 의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하신 이후에 15년차 사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에 만족감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청년 조경태가 정치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어떤 그 모습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많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선 의원이 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가 제가 20년 전에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보다도 그렇게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정치라는 것이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좀 더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2019년 현재의 이 정치 행태를 보면은 국민들한테 그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발표했지만 공개했지만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 수가 늘었거든요. 무려 122만 명입니다. 122만 명이 늘었는데 이 100만 명 이상의 이 실업자 수가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치권이 좀 더 반성하고 좀 더 앞장서서 좀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포퓰리즘 정책, 국민 세금으로 막 퍼주기 식으로 실제로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지금 아르바이트 인생을 만들고 있어요. 그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 그냥 몰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참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나은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정치권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1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바꿔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임 정치. 의원님의 정치 행보를 되돌아보면 여당 속의 야당, 또 야당 속의 여당 역할을 자처하면서 늘상 강조해 오셨던 말씀인데 이처럼 책임 정치를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선서를 할 때 항상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정치는 보면은 정파의 이익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탄생을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은 좀 정당을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치를 하면은 갈등도 좀 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여당의 국회의원, 야당의 국회의원이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당 속에도 야당이 있어야 되고 야당 속에도 여당이 있어야 되지. 이게 이제 저는 합리적인 정치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정치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비생산적이고요.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실용적인 정치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인 이런 정치 같으면은 국회의원 수를 좀 줄여야 된다. 지금 보면은 비례대표가 지금 46명이나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국회의원이라는 정의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뽑지도 않는 대표자를 갖다 국회의원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제를 좀 폐지하자는 폐지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국민이라는 것은 자기들 폐결의의 국민이 아니라
5천만 명의 국민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넉넉한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국민이 먼저다. 의원님께서는 난민과 차별금지 정책에 대해 비판과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시던 말씀입니다. 국민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책 기조와 다른 것 같은데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먼저다 하고 제 조경태가 이야기하는 국민이 먼저다, 이것은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다 먼저다가 될 수 있잖아요. 다 국민, 다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자국민들도 지금 122만 명 이상, 아마 통계로만 122만 명이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업 상태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먼저 챙겨야지 왜 남은 나라 국민을 챙깁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아니거든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나 우리 사회자님께서 뭐 인간에 대해서 뭐 존중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 존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뭐 국호를 다 없애버려야지요. 그래서 전 인류를 갖다가 사랑하고 전 인류를 보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유엔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국가지 유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기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민간인 기부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 그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학교도 많이 지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국민을 먼저 좀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연말 기준 했을 때 불법 체류자가 무려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지만은 불법 체류자가 8만 명이 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35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 문제. 그 유럽 같은 나라 보면은 그 불법 이민자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고 살인 당하고 테러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려해서 우리 자국민을 좀 지켜내는,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저는 정치를 좀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그 난민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 상황이 점점 가고 있는데 다민족으로 그 정책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이들은 이민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안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 뭐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집니까? 자격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어야지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난민을 수용했다. 난민의 직위가 인정받으면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생활비가 나오고 집도 제공되고 의료비도 공짜고 교육비도 공짜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럼요. 예, 그래서 불법 이민, 불법 난민과 정상적인 이민은 구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2020년입니다. 2020년. 2020년 키워드를 잡은 이유가 총선이 내년으로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현재 자유한국당을 볼 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신 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2020년 총선을 어떻게 관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뭐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폭망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면은 일부의 주장입니다만 50석도 끊기 어렵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래 되면은 한 정당으로 그냥 이 지나치게 의석이 많아지면은 그게 바로 독재 정당이 돼버리고 독재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그렇게 가서는 상당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는 완전히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과거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버려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봤을 때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도 완전히 망쳐먹고 있고 안보 부분도 굉장히 위기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안보적인 이 위기상, 경제적인 위기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이라도 봐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싫지만 자유한국당 너네들은 더 싫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유한국당 이미지가 지금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로 그 웰빙 정당, 그 다음에 수구 정당, 부패 정당, 낡은 정당. 뭐 낡은 정당이나 말은 수구 정당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정어가 우리 젊은이들 또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선입견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부터 새 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 갔을 때 저는 내년 총선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하고 의석수가 좀 비슷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그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팝콘 뉴스 짐신 토크를 통해서 국민들께 또 유권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정치가 화려한 그 수사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이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호 7번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조경태 최고위원이 되면은 자유한국당을 확 바꾸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제대로 개혁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만족할 만한 그런 총선 승리의 성적표를 만들어내는데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공감하고 불의 앞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말은 한다는 정치적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신 조경태 의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는 환경이 다르면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난민 문제와 남녀차별 문제를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힘들고 배고프다고 말하는데 힘들면 쉬어라, 배고프면 밥 먹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시각으로 직접 힘들고 굳은 일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정치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이고 사랑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팝콘 뉴스 진심토크 김용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